조도새와 카바리아 나무. 손준익 글, 최민호 그림. 글을 쓴 손준익 선생님은 우리나라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동문학가로 1940년 포항에서 태어나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동화작품을 발표하셨고 여러 문학단체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펴는 책으로 송아지가 뚫어준 울타리 구멍, 똘배가 보고 온 나라, 땅에 그리는 무지개, 전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들이 있었고 소천아동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최민호 선생님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꿀꿀돼지, 덜덜이야, 비단주름과 큰손발이, 내고추는 촬영기념물, 응가하자 끙끙 등의 많은 그림책과 동화책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마을의 부자 소나무. 산을 뒤로하고 작은 내와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한 마을이 오붓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석천리라는 곳입니다. 그 마을 앞 넷둑에는 밑둥이 두어 아름에는 넘는 큰 락장장송이 한 그루 우뚝 서 있습니다. 아마 600년이 넘었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가 큰 부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나무에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그 소나무를 그곳에 심었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 무척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밤낮이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먼동이 불만이 터오기 무섭게 농부는 이미 지게를 지고 낫을 들고 들판 위에 산비탈을 올렸습니다. 하늘 아래 그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도 농부는 늘 가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딸린 식구가 많은 데다 워낙 제 땅이라고는 합병도 없는 터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소처럼 일을 해봐야 굶주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아무리 가난에 쫓기더라도 누구를 원망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농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땅을 가져보는 것이랍니다. 나는 언제나 내 땅에 농사를 지어보라. 농부는 한참 일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도 문득 애가좀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정말 땅떼기만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남 부질없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봄 새벽같이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고단한 잠에 빠져있던 농부는 문득 꿈을 꾸었습니다. 마을 앞 냇가로 시뻘건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남대없이 사람 하나 그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물결에 잠겼다 떠올라 하며 그 사람을 미친 듯이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농부는 안타까웠습니다. 어서 불이 나게 그곳으로 달려가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한다고 조바심을 치다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 밖에는 아직 빗방울이 후두후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깐 멍하니 그 빗소리를 듣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곧 벌떡 일어났습니다. 냇가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방금 꾼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끊겼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농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릇대로 한 손에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농부의 손에서는 을의 연장이 떠날 데가 없는 터였습니다. 농부는 금방 냇가로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바빠 저절로 걸음이 빨라진 탓인지 한달음에 그곳에 닿은 농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냇물을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작장에 시뻘건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결에 떠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굴짝 저 굴짝에서 쏟아진 물결이 휩쓸어 오는 것인지 풀폭이 부러진 나뭇가지 혹은 보릿집들이 지저분하게 떠밀려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농부는 저기 마음에 놓여 집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농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게 뭐지? 소나무 아닌가? 아닌 그게 아니라 흙탕물 속에 떠올랐다 잠겼다 하며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살피탄이나 혹은 냇가에서 한두 해 자라다가 난데없이 큰 위에 뿌리채 뽑혀 떠내려오는 것인 듯 했습니다. 소나무는 어느새 농부 앞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차츰 냇가 쪽으로 떠밀려오고 있는데 농부는 두어 걸음으로 물속에서 들어가 잽싸게 소나무를 건져내었습니다. 고작 두어 뼘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소나무였습니다. 농부는 마침 들고 나온 삽으로 냇가 둑 위에 땅을 파고 소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비록 하잘것없는 솔씨 한 톨이라도 연걸어서 흙 속에 떠밀어질 때까지는 어느 것이나 나락장성을 꿈꾼다는 것은 농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꿈결처럼 심어놓은 한 그루 어린 소나무, 그 소나무는 작은 땅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뀔수록 키가 자라고 가지들이 뻗어 올랐습니다. 농부는 끝내 제 땅으로 가져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나 소나무는 그 뒤로도 한결 무성히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농부는 땅 대신에 소나무를 남겨놓고 간 것일까요? 순천리 사람들은 내나 없이 그 소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소나무가 어떻게 하여 그곳에 심어지게 되었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어쩐지 그들은 소나무가 마치 한 식구처럼 가까이 여겨졌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틈만 나면 의뢰 소나무 그늘로 모여들곤 했습니다. 들일 나갈 때도 잠깐, 또 한창 일을 쫓기다가도 잠깐,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물떡 발길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늘 아래 모여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땀을 들이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장기를 두고 아니면 홀로 녹화단에 앉아 넓은 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나무 그늘만큼 훌륭한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온갖 놀이로 신바람나게 울면서 차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염없이 세월을 따라가고 사람들은 나고 죽고 또 마을의 집들도 낡아 허물어지고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푸름이 변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해가 거듭할수록 한결 키가 더 커지고 가지들도 부쩍 무성해졌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석천리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니,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소나무를 마을을 지켜주는 신처럼 섬겼습니다. 소나무를 늘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해에 한 번씩 좋은 날을 가려 제사를 올렸습니다. 소나무 주위를 깨끗이 쓸고 그 앞에 술, 떡, 고기 같은 과일 같은 온갖 음식들을 차려놓고 마을 어른들이 모두 나와 차례로 큰 절을 드렸습니다. 부디 올해도 우리 마을을 굽어 살피시어 집집마다 풍년이 들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래서일까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을은 해마다 농사가 잘 되고 아무런 탈이 없어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일본이 나라를 빼앗겼던 한때 하루는 일본 순사가 긴 칼을 차고 석천리를 찾아왔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는 소나무 앞에 이르러 대뜸 호동쳤습니다. 무엇이 이 소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인가?
이따위 소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황송하게도 대일본 제국 천황 폐하의 은혜로 온 마을이 잘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뭐 이 소나무 덕분이라고? 누가 그런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단 말인가? 사상이 의심스러워. 혹시 이 소나무를 핑계 삼아 무슨 마을 사람들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 되겠어. 아예 베어버려야지.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을 시켜 도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내 눈 앞에서 당장 쓰러뜨리지 못해? 일본 순사는 두 눈을 부릅뜨며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일본 순사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일본 순사의 앞에 꿇어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니 됩니다요. 이 소나무는 내력이 있으니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몇백 년이 지나도록 조상대대로 우리 마을을 지켜나오는 나무랍니다. 부디. 그러나 일본 순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두 눈에 불을 켠 채 얼굴을 시뻘개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비켜.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당장 내가 찍어 넘어뜨려 한단 말이야. 저리 비켜나지 못해?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한사코 일본 순사 앞을 가로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순사는 끝내 도끼를 빼서 들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사람들을 향해 도끼를 마도 휘두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 순사가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순사를 막으려면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하는 터였습니다. 일본 순사는 사람들 앞에서 옷통을 훌러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도끼자루 꽉 움켜쥐고 소나무와 마주섰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나무를 쏘아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일본 순사는 갑자기 고함을 내지르며 소나무 밑둥을 향해 힘껏 도끼난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벼랑간의 번개불이 번쩍하고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튀어나오며 그 일본 순사의 왼쪽 발목을 후려쳤습니다. 어이쿠. 일본 순사는 느닷없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고꾸라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사람들은 더욱더 소나무를 우러러보고 숨겼습니다. 그때 일본 순사가 소나무를 건드려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발목만 크게 다친 채 물러나게 된 것은 소나무의 노여움을 탓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본 순사는 왼쪽 발목에 피스토송이가 든 채 연방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소달구지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신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소나무를 해치려다가는 제가 먼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순사는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6.25 때였습니다. 나라 아니 온통 전쟁터가 된 터라 선천리에도 한동안 총성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난데없이 비행기들이 날아와 폭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쩐 까닭인지 소나무만은 말짱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치솟고 총소리가 홍복등해도 소나무 밑에는 숨어있으면 아무런 탈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끝내 어떤 폭탄도 총알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석천의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무너지고 불타버린 집에 또 셉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어느새 새 마을이 들어선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예나 다름없이 소나무 밑을 오가며 안간힘을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 뒤 10년이 지났습니다. 석천리의 남 노인이 몹쓸병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석천리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워낙 타고난 농토성이라 평생을 손마디가 닳도록 일밖에 모르며 살아온 나머지 그늘막에 이르러 무처 5,000여 평에 이르는 큰 농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시골에서는 부자로 일컬어질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 노인은 소문난 구두쇠였습니다. 해마다 살림이 뽀득뽀득 불어나는데도 이웃과 떡 한 조각 나눠 먹을 줄 몰랐습니다. 늘 일속에 묻혀 살면서 다만 땅이 점점 늘어져 가는 것만은 큰 보람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 보게 부자가 더 무섭다더니 도무지 하루를 쉴 줄 모르네.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말 텐가. 글쎄 그렇다니까. 사람이 때로는 먹고 마시고 놀 줄도 알아야지. 소처럼 일밖에 몰라서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다고 땅을 지고 저승에 갈 수도 없을 텐데.
음료선이래. 뼈 빠지게 재산을 모아놓고 받자 두고 좋은 일을 시키려고 공연은 자식들까지 싸움을 벌일 텐데. 마을 사람들은 걸핏하면 남 노인을 두고 빈정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 노인이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또 인색한 것이 늘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땅 부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좀 더 이웃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인심도 쓸 줄 알아야 할 텐데 오히려 갈수록 더 욕심쟁이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워낙 남의 눈치코를 살펴가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 노인에게는 가까운 친구도 없는 듯 했습니다. 남 노인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여기는 것은 아마 그 소나무인지도 모릅니다. 딸은 젖먹이 때부터 그는 소나무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한창 일손이 달릴 때는 그의 어머니는 그를 소나무 아래 자리에 부아 눕혀놓고 들로 나가곤 했답니다. 선잠에서 깨어난 그는 울다 지쳐 다시 잠에 들기도 하고 맨땅 흙투성이가 되어 벌써 기어다닌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윽고 틈을 내어 달려오신 어머니가 으래 아이고 내 새끼야 불쌍한 거사 하고 안타까이 중얼거리며 퉁퉁 불어오는 젖꼭지를 물려주시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보다도 소나무 품에 안겨있던 적이 훨씬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개구쟁이 소년으로 자라나면서도 그는 어느 날이면 날마다 소나무 둘레에 맴돌며 놀았습니다. 거기서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혹은 고뇌를 두기도 했습니다. 젊은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차츰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면서도 여전히 그 소나무 그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첫새벽에 소를 물고 들로 나갈 때나 무려 지친 몸으로 돌아올 때에도 어김없이 걸음을 멈추고 다정한 친구처럼 소나무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득 그곳에 소나무를 심어준 한 가난한 농부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어릴 때부터 소나무의 내력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남 노인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어서도 이따금 억지로 몸을 일으켜 더듬거리고는 지팡이 걸음으로 그 소나무를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잘했습니다. 그는 그윽한 눈길로 락장장성을 우러보며 지난 삶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긴 기쁘면 기쁜 대로 또 고달프면 고달픈 대로 그의 삶은 소나무만큼 훤히 아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 노인은 이승을 떠나기 보름 전쯤에 갑자기 읍내를 다녀왔습니다. 읍내는 50리가 넘는 먼 길이었으나 어쩐 까닭인지 그는 부쩍 힘을 내어 혼자 다녀왔습니다. 소사구지를 타고 큰 길을 나가 거기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남 노인이 왜 갑자기 억지로 읍내를 다녀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하루 전 남 노인은 또 그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지팡이에 매달리듯 하며 거의 기어가자 한 걸음 두 걸음 쉬엄쉬엄 걸어가 이윽고 소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남 노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나무 밑둥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작별을 나눈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해 뒤였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한 관리가 석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것은 송석천이란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석천리에 사는 송천석이란 사람 앞으로 토지가 3천여 평이나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도 몇 해가 지나도록 도무지 토지세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천석 씨가 누구요? 관리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석천리에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귀신 욕할 공부시네. 도깨비가 아닌 다음에야 땅을 그만큼 가진 사람이 여태껏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나. 관리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뒤져도 끝내 송석천이라는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는 마을의 어른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소나무 아래들로 모여들었습니다. 석천리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을에 그곳에 모여들게 마련인 터였습니다.
자, 어르신네들 매우 죄송하지만 나라의 일인 만큼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으니 아는 대로 말씀만 해주십시오. 먼저 성씨성을 가진 사람 아는 분을 손을 드십시오. 관리는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성씨성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한 어른이 큰 소리로 말했을 뿐. 그러자 관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꼼꼼히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송석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터라 섣불리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드디어 이야기 끝에 송석천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동기 서류에 나타난 주소가 바로 그 소나무에 선 자리였을 뿐이 아니라 소나무 송자로 성을 하고 석천으로 이름을 사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소나무를 가리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소나무가 무슨 땅 임자랴 싶어 아예 겉들여보지도 않았으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꺼내다 보니 문득 그 소나무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송천석이란 이름으로 땅 부자가 된 것은 남노인이 세상을 뜨기 보름 전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읍내로 간 남노인은 그 땅 가운데 3,000평을 아무도 몰래 소나무 앞으로 둔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워낙 감격한 나머지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여느 세상을 미처 상상도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을까. 글쎄 아무튼 큰일 하셨네. 딴 뭘 무슨 일이야. 그렇게 고생을 하면 모은 재산인데 아무에게나 함부로 줄 리가 있으라고. 장한 어르신. 그런 고마운 일을 하시고도 가실 줄이야 누가 알겠네. 오히려 그런 정도로 헛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이기만 하면 그 일에 대해 들썩하니 짓거렸습니다. 남 노인이 죽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소로 그 노인을 우러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석천리의 어른들이 하나둘 송석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송석천의 앞날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나무가 비록 땅 부자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 땅에 손수 농사를 지어 토지세를 낼 처지는 못 되었으므로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석천의 사람들은 힘을 모아 그 땅에 농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둔 곡물을 팔아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은 차곡차곡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아이들의 학비에 보태 쓸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남 노인은 미리 이런 일을 내다보고 소나무 앞으로 토지를 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소나무는 한결 더 큰 그늘을 드우리게 되었습니다. 석천리의 내뚝에는 오늘도 그 부자 소나무가 우뚝하니 서 있었답니다.